네, 2023학년도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지난 17일 모두 마감됐습니다. 서울과 지방대 사이의 양극화가 더욱 뚜렷해졌는데요. 이를 두고 지방대의 노력도 물론 필요합니다만 정부의 지원이 더욱 절실하다 이런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전국의 대학 96곳이 학령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2025학년도까지 입학 정원을 줄이기로 했는데요. 서울 등 수도권 대학들은 정원 감축에 동참하지 않기 때문에 오롯이 그 몫이 지역 대학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립이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죠. 자, 지역 대학의 위기가 아닐 수 없는데요. 관련 내용을 민형배 국회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자,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뭐 보도를 통해서 근황은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만. 예. 제가 무소속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른바 당 관련한 일은 많이 사라졌죠. 거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정기국회가 시작이 됐고 또 국정감사가 10월 초부터 있으니까 되게 요즘은 그 일로 바쁘고요. 근데 이제 가을이 되다 보니까 지역구에 행사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이면 또 그러겠죠. 거기 예.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원래 정무위에 있다가 네. 법사위에 가서 잠깐 그 일을 잠깐 했었는데 이번에는 교육위원회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아, 교육위로 상임위가 상임위가 배정되셨군요. 바뀌어서 네. 교육부, 교육청, 각 대학교, 대학병원 기관들인데요. 예. 어떻게든 이번 국감은 시민들과 함께 치러야겠다. 그래서 시민 제보 센터를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그리고 청취자분들께서 혹시 평화방송 들으시는 분들께서 교육 관련한 어떤 문제든 하여튼 있으면 메일이 공개가 돼 있거든요. 네. 제보 메일이 꼭 좀 많은 그 제보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이셔서 또 네. 최근에 대학 문제, 대학 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셨던데 오늘 그 내용으로 중심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앞서서 제가 여는 말에서 지역대학의 위기다라는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최근에 우리 광주 전남 지역 신입생 전체 22,070명 가운데 2,100여 명이 학교를 다니다가 또 중도에 더 좋은 대학에 또 가기 위해서 학교를 그만뒀다 이런 결과를 내놓으셨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좀 어떻습니까? 네네. 국정감사 준비하려고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네. 정확하게 광주 전남 지역 신입생이 지난해 22,370명인데 그중에 2,161명이 떠났더라고요. 예. 9.7% 한 10%가량 되죠. 이건 이제 실제로 대학을 떠난 경우고 떠나야겠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사실 파악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몸 캠퍼스에 지금 남아있지만 마음이 이미 떠난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원래 국회에 오기 전에 대학에서 이제 좀 가르치고 연구한 적이 좀 있었는데요. 특히 지역 대학들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입생들이 10% 가까이가 떠난다는 얘기는 그 대학사의 활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일 거고 예. 흔히 말씀들 하시는 대로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 닫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희 지역이 특히 좀 심한 것 같아요. 왜 그러지? 왜 정부 정책이 수도권에서 숫자를 줄여줘야 지역의 정원이 그대로 유지가 되거나 지역에서 조금만 줄여도 될 텐데 거꾸로 수도권 대학의 정원은 아마 조금 이따 그런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대로 두고 예. 비수도권만 많이 줄이니까 지금 비수도권 지역의 대학들의 위기가 훨씬 더 가속화되고 있고요. 저는 이 떠나는 이유가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수도권으로 옮기기 위해서 떠나는 경우가 있을 거고 예. 또 하나는 전공이 이제 맞지 않은 대학에 자기가 하고 맞지 않은 대학에 들어와서 다시 이제 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네. 그 전자가 훨씬 더 많을 거라고 봐요. 아무래도 인서울을 또 예, 향해서 뭐 N수를 하는 그런 학생들이 많다. 뭐 지역 대학의 위기가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닙니다.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대학 구조 조정에 초점을 맞췄고요. 또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부 개입을 또 줄이려는 입장을 취하기도 했는데 역대 정부들이 좀 내놨던 정책들 대학과 관련해서 어떤 정책들이 있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당시가 김영삼 대통령 시절이었을 거예요. 1996년이니까요. 그때 대학 설립 준칙주의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대학 설립 준칙주의는 일정한 기준을 갖추면 대학을 다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런 거였거든요. 예. 그 당시에는 취업 시장에서 대졸자 공급이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531 교육개혁 하면서 대학 설립 요건을 대폭 완화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교지나 교사나 교원이나 수익용 기본재산 같은 거 최소 설립 요건만 갖추면 곧바로 대학 설립을 인가해 줬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사립대학이 엄청 많아진 거예요. 지금 전국 대학의 80%가 사립대학이거든요. 예. 그냥 미국 같은 곳하고 비교해보면 진짜 좀 다르죠. 미국 같은 곳은 사립대학들은 저희 나라처럼 정부 지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야말로 사립대학이니까 자신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요. 국공립, 거기는 이제 주립이겠죠. 주로 주립이나 각 지역에서 지자체가 세운 이런 단위들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원래 사립이 갖고 있던 특성이 없어지고 그냥 학교 사업자가 많이 늘어나 버린 셈이 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정부들마다 이 대학을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해서 대학 구조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국공립대 통폐합, 지금 가령 여수대하고 전남대하고 통폐합되고 이런 게 그런 거 과정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사현제 대학의 입학정원 감축 이런 게 있었고요. 이명박 정부 때는 이제 이때 조금 그 대학 지나치게 많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생기면서 부실 사립대학 퇴출 방침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수도권의 전문대학 위주로 구조조정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하위권 그 대학들한테 정부 차원의 지원과 학자금 대출 제한했고요.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아예 이제 대학 구조개혁 평가라고 하는 걸 합니다. 그래서 A 등급부터 A, B, C, D, E 등급까지 등급 매겨서 B등급부터 이제 대학 정원 감축, 재정 지원 삭감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정부가 개입을 줄입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의 평가 방식으로 조정 대상이 됐던 대학의 80%가 비수도권이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렇게 구조조정해가면서 지역대학을 좀 살리려면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줄여주고 지원을 줄이고 비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그대로 두고 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해서 그렇죠. 지역대학을 육성하는 방법을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네. 거꾸로 한 거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는 그냥 안 되겠다. 이 대학 서열화는 고착되고 지역 불균형은 더 심하니 안 되겠다. 차라리 이 개입을 줄이자. 그래서 이때는 이제 재정 지원과 연계해서 하는 평가는 그대로 하면서도 조정은 대학 자율에 맡기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했죠. 예. 그런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적극적이지는 못했다고 봐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 지금 이루고 있는데 이 흐름이 지금 그러니까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형성된 사립대학 중심의 대거 늘어난 이 사립대학들에 대한 정부 지원을 수도권 중심으로 그대로 두고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오히려 강화하는 네. 그러니까 지원을 줄여버리는 감축을 강화하는 이런 쪽으로 돼서 이게 지금 거꾸로 된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바지를 입는데 또 허리띠를 좀 졸라매야 되는데 이 허리띠 또 허리끈만 우리 지역 중심으로만 이 졸라매고 있다 보니까 정말 우리 지역 대학 더욱더 어려움을 가속화시키고 있는데 자, 의원님 거꾸로 간 거죠. 예. 그러니까요. 자,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가 올해 대학 정원을 또 뭐 추가로 감축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먼저 교육부에서 내놓은 이번 정책이 어떤 정책인지 우리 지역민들을 위해서 청취자들 위해서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14일이죠. 그때 대학 적정 규모화 계획 이런 걸 발표를 했는데 네. 이 내용은 일반대와 전문대에 각각 그 감축 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을 했어요. 대학들한테 받았죠. 네. 받아 보니까 2025년까지 앞으로 3년 뒤까지 16,197명을 감축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와서 그걸 이제 받아들인 거거든요. 예. 전문대가 8,200여 명, 일반대가 한 8,000여 명 이렇게 되는데 이 목표를 이제 설정을 했으니까 이 목표를 달성한 대학들에게 혁신사업지원비라 그래가지고 약 1,400억 정도를 지원하려고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이런 게 나오냐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출산에다가 학령 인구가 감소를 하게 되니까 예. 작년에 대학 전체 충원율이 입학생 신입생 충원율이 91.4%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100명 정원인데 91명밖에 안 온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각 대학별로 적정 규모화를 유도를 하고 예. 그걸 달성한 대학에는 지원금을 주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어떤 대학은 70억 또 어떤 대학은 뭐 몇천만 원 뭐 이렇게 해서 하여튼 전체적으로
16,000여 명 정도를 지금 줄이는 것으로 그렇게 그렇군요.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예, 뭐 그렇지 않아도 이제 비수도권 지역에 있는 대학들은 신입생들이 부족하고 또 학령 인구 감소로 우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뭐 이제 대학을 들어갈 학생들이 일단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어려움도 있고 여기에다가 또 수도권 대학으로 가기 위해서 중간에 또 중도 탈락하는 학생들도 늘어나고 있고 자, 전반적인 이런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이번 교육부에서 내놓은 대학 적정 규모화 계획이랄까요? 이 정책이 지역 대학의 불균형 또 좀 더 나아가서는 지역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런 걱정 어린 좀 시선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저는 매우 심각하다고 봐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눈에 뻔히 보이거든요. 이번에 그 정도 16,200여 명 정도를 줄이는데 보니까 비수도권이 87.9%, 88%예요. 예. 그러니까 감축 목표를 보니까 수도권이 1,953명인데 비수도권이 나머지 14,000명이 넘는단 말이죠. 아유, 참 이거 거의 뭐 지역 대학을 그러니까 이거는 고사시키는 완전히 정책이 지금 정책이군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예, 예. 이건 왜 그럴까? 제가 보기에는 수도권 대학은 조금 느슨하게, 비수도권 대학은 기준을 좀 엄격하게 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자, 이거는 거꾸로 된 거거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으로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기본적인 개념만 갖고 있어도 지역 대학들이 현실적으로 이미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 돼 있단 말입니다. 수도권에 비해서, 수도권 네. 대학에 비해서. 예. 그럼 이걸 고려해서 적정화 기준을 세워야 되는데 그냥 기계적으로 한 거죠. 그렇게 되면 수도권 대학은 계속 더 유리한 상황에서 비수도권 대학은 계속 더 불리한 상황에서 규모 적정화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예. 이거는 제가 깜짝 놀랐는데 이 대학 적정 규모 계획에 따라서 감축 예정해서 지원금을 받는 대학이 어딘가를 봤더니요. 놀라지 마십시오. 광주대가 1위예요. 네. 송원대가 5위예요. 남부대가 11위예요. 전국에 60개 대학인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비수도권 대학 입장에서 보면 미래 학생들이 들어올 거를 이 돈하고 지금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비수도권 대학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 비수도권 대학의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것, 이거는 분명하고 이거는 지역 불균형, 그러니까 국가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목표하고 정면으로 대치되는 거거든요. 자, 오 의원님 그렇다면 이 이제 대학 감축 이 신입생 정원을 줄인 대학에 또 이제 당근을 교육부에서 주게 되면 이게 일회성 한시적으로 주는 것이죠. 영구하게 뭐 계속해서 주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숫자 줄이고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요. 미래를 팔아서 응발의 현재를 유지하는 어림력입니다. 그런 고육책인 거죠. 예. 그러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번 이제 국감도 앞두고 있는데 교육부를 대상으로 이번 정책에 대해서 좀 어떻게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실 계획이신가요? 제가 정책 수단을 직접 갖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네. 이것이 한국 사회에서 가져올 문제가 뭔지를 집중적으로 좀 제기하려고요.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아도 예.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수도권 집중화, 특히 서울 집중화는 비효율에 거의 극한 상황까지 온 거거든요. 네. 산업, 사람, 돈 모든 것이 다 수도권에 몰려 있으니까 기회 자체가 수도권에 있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광주 시장이 새로운 시장이 강기정 시장이 기회의 도시라고 했겠습니까? 어쨌든 기회의 땅, 이 기회의 기회를 도시. 지역에서도 좀 만들어 보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절박함이 묻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렇죠. 청년들 이런 위해서요. 경우에 예. 그러면 우리는 각 지역에 그런 기회를 열리기 위해서는 예. 대학의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 근데 이걸 계속해 거꾸로 가느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따져야 될 겁니다. 예. 이게 졸속으로 자꾸 교육 정책을 내놓으면 장기적으로 못 보면 기존에 있던 모습이 더 격화하거든요. 심화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불균형 같은 경우에 80년대 대개 유럽 국가들이나 일본 같은 데서 어떻게 하냐면 불균형이 심화되니까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특정 지역으로 이렇게 막 몰리려고 하니까 이거를 제도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행정제도부터 시작해서 산업 관련 제도나 이런 걸 완전히 바꿔서 지역의 특정 지역으로 몰리면 거기 가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도록 해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데는 무슨 국가 운영에 필요한 뭐 이 기관들을 우리도 이제 한번 옮겼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법원 같은 데를 그렇게 옮기거나 방송국 같은 데를 옮기거나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예. 엊그제 그 이상민 장관이 그 지역 대학들을 좀 묶어서 특목고하고 묶여가지고 저 수도권 대학을 지역으로 옮기는 그런 방안을
그냥 말로 하면 내놓던데 이런 걸 세게 한번 추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실제로 프랑스나 일본 이런 데 보면 그런 분권화, 분산화를 통해서 국가 경쟁력, 그러니까 성장이 1 내지 2%씩 올라갔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이 굉장히 어려운 둔화된 성장을 제자리로 돌리는 굉장히 중요한 방안 중에 하나가 저는 지방 분권이라고 보거든요. 예. 이 체제 자체를 분권화된 사회로 바꿔줘야 됩니다. 수도권 예. 집중해서 지역 분권으로 바꿔줘야죠. 물론 이제 큰 틀에서 지방 분권도 또 우리가 가야 할 또 길입니다만 이건 좀 현재 우리 정부의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정말 언제 이게 좀 이루어질까 말 그대로 진정한 지방 분권이 언제 이루어질까 참 난망스럽기도 합니다, 의원님. 그거는 예. 진짜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역 분권 의지가 있는 정권이 들어서는 게 중요해요. 예, 알겠습니다. 실제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그러니까 원래 그런 개념 자체가 네네. 내장돼 있지 않는 정치 세력들은 이렇게 형식적으로만 그리고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면서 계속해서 더 기득권이 있는 쪽에다가 네. 그거는 지역적으로 봐도 지역 불균형이라는 차원에서 봐도 그렇고 사회적 양극화라고 하는 차원에서 봐도 그렇거든요. 네. 자, 의원님, 저희가 또 이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설문조사 결과를 하나 봤더니 예. 지역대학의 소멸 위기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 지역의 우리 대학생들은 수도권에 비해서 취업이 어렵기 때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8.1%를 차지했더라고요. 그만큼 절반이 넘는데 결국에는 좀 대학 졸업 이후에 안정적인 취업처가 부족하다라는 게 이 절박함이지 않을까 싶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요. 예.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회가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요. 예. 문제는 이제 일부 대학 입학 때도 그렇고 그 공기업들 취업 때도 그렇고 지역 쿼터 그러니까 지역에 할당을 하는 정책을 쓰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거를 훨씬 지금보다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수도권 집중 때문에 효율이 떨어졌고 예. 분권 분산을 통해서 국가의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된다,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의식이 있다면 이 취업 기회에서 지역대학 출신들에게 대폭 강화를 해줘야죠. 이를테면 최소한 정원만큼이라도 공기업이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물론 네. 이제 대기업 같은 데서 적정 인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지면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공공기업이라도 아니 전남대 전자공학과 나온 출신하고 고려대 전자공학과 나온 출신이 그 학생이 네. 그렇게 역량이 다르겠습니까? 거의 이를테면? 비슷하겠죠. 예, 본인의 예. 또 노력 여하에 그렇게 따라. 보면 예. 이거는 의지를 가지고 예. 강력한 분권 정책, 지역대학 출신들에게 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예. 진짜 혁명적인 수준의 헌법을 어기지 않는 한 혁명적인 수준의 조치를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현재 가지고 있는 지방 분권이라고 할까요? 전라남도 광주시의 역할도 또 무시 못할 그런 상황일 텐데요. 자,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지역 대학의 발전과 또 인재 유치를 그나마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과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그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근래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때는 사라졌다가 문재인 정부 다시 살아났는데 그 지역 혁신 협의체 같은 네. 노무현 정부 때는 그런 명칭으로 돼 있었는데 지역과 대학 사이 함께 연대해서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키워내는 그런 사업들을 하거든요. 네. 저는 이 대목에서 개별 분산적으로 그러니까 광주는 광주대로 전남은 전남대로 전남대는 전남대대로 조선대는 조선대대로 광주대는 광주대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에 공동의 목표 그러니까 지역 출신 대학생들에게 지역 대학 출신들에게 기회를 확대해주기 위한 공동의 목표를 세우고 이걸 위해서 연대하고 협력하는 길 이외에 다른 길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서 이 방법을 구체화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 계속 분권 투쟁을 해야죠. 네. 그렇군요. 산업 배치를 과학기술 시설 배치를 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 한번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 방사능 가속기 유치를 실패한 적이 있는데 그렇죠. 예. 한전공대 인근에 저희가 예, 전라남도 원래 그거는 유치하고 한전공대가 들어설 때 예. 제가 이제 그 설계를 담당을 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담당을 했었는데 그때 그 한전공대 설립 계획에다 그걸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저희들이. 플러스 원 같이 원래 오는 이 거지 인프라가 않습니까? 있어야지 그럼요. 한전공대가 제대로 그럼요. 운영할 예, 수 예. 있다.
그러니까 그럴 때 비록 한전공대가 전남으로 위치를 하게 됐지만 그때는 경쟁을 했지만 이렇게 경쟁이 끝나고 나면 예. 이런 걸 같이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초강력 그런 그 과학시설 인프라를 까는 걸 내일 모레 저희가 몇몇 의원님들하고 같이 여기서 토론회를 합니다. 예. 토론을 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그러니까 대학과 지역들이 개별 분산적인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역이라고 하는 단위로 연대해서 예. 중앙정부하고 강력하게 이 분권분산 투쟁을 하면서 스스로 또 기회를 확장하기 위한 예. 그런 알겠습니다.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거죠. 지역과 대학이 따로 놀지 않고 함께 연대해서 중앙정부에 맞서서 또 우리 지역의 이익을 함께 좀 도모하자 이런 취지의 말씀 감사드리고요. 자, 끝으로 예. 방송 듣고 계신 우리 지역민들 애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마무리 삼아 주시고 뭐 마무리할까요? 예. 평화방송 청취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늘 그 부족한 정치인 민영배를 과분하게 사랑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탈당을 하고 나서 수도권이나 다른 정당 지지자분들은 되게 비난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저희 광주 전남이나 민주당 지지자분들은 응원해 주신 분들이 훨씬 많았거든요. 저는 그런 지역민들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지금도 많이 부족합니다만 정치하는 한은 시민들, 주권자들의 뜻을 따르는 것이 기본적인 태도라고 봅니다. 네. 앞으로도 좀 응원해 주시고요. 또 제가 이제 잘못한 게 있으면 비판해 주십시오. 그건 또 달게 받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사법은 어제를 심판하고 행정은 오늘을 집행하지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입법은 내일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네. 지역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잘 준비하도록 입법 기능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교육에 있으니까 대한민국 교육이 특히 지역의 이 교육 현장이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책임 있게 알겠습니다. 의원 노릇하겠습니다. 자, 국정감사에서도 또 이 활발한 활동 또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형배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